자료는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자료는요, 직접 수집한 자료입니다. 직접 수집한 자료입니다. 오프닝에서 여러분 잘 안 보였지만 조금 이따 다시 보시게 되겠지만 미국 대선의 출구 조사 관련해서 막대 그래프를 보셨을 겁니다. 생각나시나요? 출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구 조사원들이 무작위로 선정된 투표소 앞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고 마치는 사람으로부터 조사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그건 체크해 주세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누구를 찍었는지 이렇게 표시한 설문조사 용지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1차 자료입니다. 직접 수집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지 또는 관찰일지와 같은 것들이 1차 자료입니다. 2차 자료는 뭐냐면 이 직접 수집한 1차 자료를 가공한 자료예요. 가공한 거 보셨잖아요. 오프닝에서. 이 설문지를 받아서 그것을 가공해서 어떤 형태로 나타냈습니까? 막대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냈잖아요. 남자가 전체적으로 몇 %고 여자가 몇 %인데 몇 %가 오바마를 했고 몇 %가 롬니를 찍었는지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했죠. 설문지를 가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2차 자료의 대표적인 예가 통계화한 자료. 그 밖에 우리의 교과서 또는 신문 등등 이런 것들이 백과사전 이런 것들 다 2차 자료가 됩니다. 1차 자료, 2차 자료 조금 이따 사례 통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양적 자료는 말 그대로 수치화된 자료. 수치화한 자료가 양적 자료가 되고요. 왜 가로쳤을까요? 수치화한 자료가 양적 자료가 되고요. 질적 자료는 수치화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문자, 영상, 음성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부터 자료 2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류 기준에 속하는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1차 자료, 2차 자료, 양적 자료, 질적 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범죄 발생 건수 추이. 제가 이게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나 봐요. 경찰청에서 범죄 발생 막 이렇게 원 자료가 1차 자료가 되겠고 지금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5대 범죄율은 최근에 와서 증가 추세에 있고 총 범죄율은 감소 추세에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여러분 일단 1차 자료입니까? 2차 자료입니까? 범죄 발생에 관련된 자료를 가져다가 통계 수치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재가공한 것이죠. 다시 가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차 자료가 되는 거죠. 2차 자료. 이렇게 표현을 다시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양적 자료입니까? 질적 자료입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양적 자료예요. 분명히 수치화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양적 자료를 보면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전체적인 추세, 흐름, 경향성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총 범죄는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지만 5대 강력 범죄는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구나. 그런 경향성, 추세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볼게요. 이 신문 기사를 짧게 자르려고 했어요. 2012년 11월 12일 문화일보 신문 기사인데 좀 짧게 자르려고 했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좀 충격적이라서 다 읽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볼게요. 취업난의 생활고 고학력자 범죄 내몰린다. 취업난과 생활고 등에 시달리다 범죄 유혹에 빠지는 고학력자들이 크게 늘고 있대요. 지난 해양경찰서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린 해양관리업체 6곳을 적발하고 돈을 받고 자격증을 빌려준 대학원생. 이 대학원생, 이들은 학비와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보유한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를 해준 거예요. 뭐 이러한 사례들은 그런 것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동산에서 이렇게 막 빌려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막 이런 것들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학원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때문에 자신의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준 그런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고요. 더 가볼게요. 더 보세요. 또 10월 말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모교에서 후배들의 물건을 훔쳤대요. 그래서 취업준비생 김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준비하던 김 씨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모교 동아리방에 들어가서 후배들의 노트북 등 이런 것들을 훔쳤답니다. 충격적인 거죠, 정말. 더 가볼게요. 이에 앞서 2월에는 철도 무임 승차권을 위조한 거예요. 위조해서 256차례에 걸쳐 본인이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30% 할인 가격에 팔아온 서울대 대학원생까지 있었답니다. 여러분, 앞의 자료는 양적 자료죠. 양적 자료라고 해서 전체적인 추세, 총 범죄율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5대 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구나, 추세의 경향성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이 내용은 질적 자료입니다. 질적 자료는 어떤 그 범죄, 이 고학력자들의 범죄 이면에 어떠한 현상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여러분, 이 자료는 질적 자료가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면접자가 이들한테 가서 이 취업 준비생 또 이 대학원생한테 가서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서 적었던 내용, 그런 것들은 1차 자료가 되겠죠. 이렇게 신문 기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2차 자료가 되는 거죠.